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오늘은 인서울대학과 대기업 어디가 더 들어가기 힘들까?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경총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좀 생각해 볼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좀 살펴보시면 이중구조라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중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실태 조사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되는 양극화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있는 것이 대기업 정규직의 급여 수준입니다. 쭉 20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런 대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의 중소중견기업들의 급여도 쭉 20년 동안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 격차는 20년째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대기업 임금을 100이라고 본다면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임금은 그 대기업 임금의 57.9%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56%였는데 우리 월급은 계속 올랐지만 격차는 줄어들지 않아서 우리 24년에도 57.9% 대기업 임금의 요 정도만 다른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 임금 총액을 보시게 되면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든 그런 대기업을 했을 때 월 평균 49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다 여기서 기준은 무조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LG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통 500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을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대기업을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되겠죠.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5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곳에 작은 기업들의 급여는 288만 원 정도라서 현재 이 정도의 큰 격차, 대기업의 60%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있다. 20년째 이 차이가 메꿔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시간당 임금으로 바꾸게 되게 되면 뭐 최저임금은 이제 이 상황보다 좀 안 좋은 분들에 대한 거고요. 우리 대기업은 시간당 급여가 현재 27,917원에 해당이 되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은 17,295원 정도로 해당이 된다.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점점 복지도 좋아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 평균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이 조금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5년 좀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기업의 근속 연수에 중소중견기업은 46%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소중견기업의 은 망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만인 게 많아서 이직이 잦은 그런 상황인 거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뭐 나가도 대안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래 근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게 이제 이 보고서에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서울대학하고 이제 비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기업은 대체 얼마 정도 우리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보시면 이 500인 이상 사업장을 이 경총 보고서에서는 대기업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인 이상이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지. 뭐 10대 대기업이라든가 삼성, 하이닉스처럼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이라든가 이렇게 현대자동차까지 껴서 이런 데는 훨씬 더 적겠죠. 그죠? 그러나 아무튼 그냥 범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근로자 수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가 2,20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264만 명을 차지하고 있어서 11.9%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이제 모든 직장인들 중에 11.9%가 대기업에 근무한다는 뜻인 거지. 애들을 얼마나 11.9%만큼 뭐 더 계속 뽑겠다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규 채용률이 되게 되는데요. 신규 채용률이 대기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신입사원 채용률, 이 신입사원 채용률이 전체 그 대기업 인원의 9.6%를 이렇게 뽑아왔었는데 지금 2024년이 되니까 6.5%를 뽑고 있더라. 20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규 채용률은 전체 근로자 중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아도 여기 통계상에는 신규 채용률이라고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요즘 기업에서는 여러 이유로 신입 직원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오는 친구들을 꺼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실제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업하는 확률은 훨씬 더 적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지는 게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04년에 회사 안에 55세에서 59세 고령자가 얼마나 고용되어 있는가 그 수준을 100이라고 한다면 2024년에 지금 회사 안에 55세에서 59세 그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 20년 전에 비해서 5배 이상 거의 6배 가까이 592.6%나 증가해 있게 되는 겁니다. 2004년을 100이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회사 안에 고령화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청년들 23세에서 27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2004년을 100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회사 안에서 적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 안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젊은 청년들은 20년 전에는 회사 안에 한 13.7%를 차지했었는데 7.3%로 줄었고 그리고 20년 전에는 고령자들이 2.9%의 회사에 불과했었는데 점점 늘어서 지금 우리 청년보다도 더 많은 이 9.3%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요즘 청년들이 저 나이에 취직을 또 안 하는 그 경향들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 그러면서 좀 늦어진 경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래 다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복지나 사회 환경 때문에 정년이 연장되고 더 근무하는 그런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많으니까 새로 뽑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로는 절대 젊은 애들이 나이 많은 사람 못 이기죠. 왜 71년생, 70년생 뭐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또 정년 연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같이 마련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요즘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다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너무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힘없는 우리 젊은 대학생들, 대졸자들은 신입으로 가려는 친구들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저 앞에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는 것과 그러면 요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려울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제가 올해 2026년 수능 인원을 보고 그거 정원을 우리 대교협에서 나온 2026년 입학 정원을 보고 계산을 해봤더니 서울 주요 대학 15개의 그 입학 정원이 전체 수능 응시자의 8.3%더라고요. 8.3%.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서연고 서성안이 건동 홍숙 여기까지가 서울 주요 15개 대학인데 입시에서는 그 15개 대학을 따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까지가 8.3% 전체 정원의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 주요 대학 21개 대학까지 합치면 전체 수능 인원의 10.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까지냐면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여기까지가 전체 인원의 10.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는 대학이 대교협 그 자료에 보면 42개가 있더라고요. 대교협에서 정리해 놓은 걸 보니까. 그럼 거기 정원까지 다 합치면 13.5%가 됩니다. 뭐 성공회대라든가 서경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도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합치면 42개가 되는데 13.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는 전체 그 기업 종사자 중에 11.9%에 해당하는 사람만 거기에 종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올해 이제 수능 보는 사람들 중에 서울 주요 대학의 15개는 8.3%, 주요 대학 21개는 10.6%.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난이도인지는 이 자료를 보고 대충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통계적으로는 지금 지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트 갖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절대적으로 매칭되는 그런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러프하게 전체 직장인들 중에 11.9%만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올해 수능 인원 중에 10.6%만 서울의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다.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장에만 다 취직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으로 가는 친구들, 뭐 다른 분야로 가는 게 많지만 다 생략하고 단순화시키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이 난이도는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대기업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점점 이거는 전체 근무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지 신규 채용 인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고 오늘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데, 반드시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요즘은 대학교 순서대로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막 서연고, 서성한이, 중경외시 하면서 이렇게 옛날식으로의 순서를 택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대학을 적성에도 안 맞으면서 대학 이름 따려고 옛날식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게 나한테 많은 이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기업들은 직원들을 뽑을 때 그런 순서대로 뽑지는 않는다. 물론 경향성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문대 들어간 애들은 싫어하는 공부를 참고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탄력받아서 대학교 때도 실력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대학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태도,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문대를 가서라도 막 대학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대학 들어가서 놀고 적성에 안 맞고 뭐 이런 친구들은 그 원래 좋았던 고등학교 때 습관이 없어진 거잖아요. 반대로 좀 못한 대학을 갔지만 뒤늦게 고등학교 때는 조금 열심히 한 게 부족해서 성적이 좀 안 나왔고 또 실수로 떨어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가더니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진짜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요 사람이 명문대학 가서 실력 없는 사람보다 기업들은 더 좋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우리 학생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학의 순서대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 기업에서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지방이나 또 다른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조금 낮게 평가되는 대학들 중에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수하게 교육을 시키는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인서울대학을 갔다고 해서 이 퍼센트 안에 들었다고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부산대 기계공학과 2등급 한 중반대 아이들을, 2등급 중반에서 후반 아이들이 합격을 많이 하죠. 그렇죠? 부산대 기계공학과의 사례를 보게 되면 부산대 기계공학과 2023년 졸업해서 취업한 사람들 중에 67%가 대기업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100명이 130명 정도가 있는데 100명 정도가 취직이 됐다면 그중에 60명 정도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해당하는 만큼 인서울대학에서는 또 대기업에 취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저 성적이면 인서울 갈까도 많이 고민했을 텐데, 인서울의 끝자락 대학들에.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꿈을 찾아서 기계공학과라는 꿈을, 괜히 위에 대학에서 낮은 과로 가는 것보다는 부산대에서 기계공학과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친구들은 대기업에 진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또 경북대 컴퓨터학부의 경우를 보게 되면 2022년 졸업생 기준으로 보게 되게 되면 졸업생들의 49%, 거의 반 정도가 대기업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중견기업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엔 또 기준이 다르다고 그랬죠. 대기업을 가르는 기준이 만약에
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한 매출 기준이나 이런 걸로 중견기업이라고 했다면 500인 이상 대기업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 이상이 경북대 컴퓨터 학부를 나온 친구들도 대기업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인원만큼 또 인서울대학에서 적성 안 맞고 뭐 대학 이름만 따려고 했던 사람들은 취업이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경북대 컴퓨터학부도 부산대 기계과랑 점수가 비슷하죠. 2점대 중반, 뭐 2점대 초반까지도 있겠지만 그 성적대가 합격하는 대학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한국기술교육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의 사례를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 한기대는 2024 4학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친구들의 수시에서 합격하는 대신이 4점대 초중반들이거든요. 그럼 4점대 초중반들이면 대기업 인서울대학에는 거의 불가능한 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수도권까지 다 합쳐도 힘든 성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만 본다면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한기대 메카트로닉스 공학부 졸업한 친구들은 보시면 35%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이런 대기업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6%가 중견기업에 가고 있어서 꽤 큰 기업들의 거의 50% 정도가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대기업을 가기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워졌을 텐데 과감하게 성적에 맞게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했기 때문에 서울 학생들도 가기 힘든 대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요만큼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인서울에서는 또 대기업을 못 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주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 통계적으로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반대로 이렇게 내가 대학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중간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기업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경제 활동을 위해서 점점 이렇게 격차가 커지니 나는 기왕이면 돈을 많이 받는 곳에 가서 근무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오래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목표로 했다면 대학을 선택할 때 엄마 아빠 때의 그런 전략이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택하는 게 맞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또 오늘 영상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생각해 보면 이제는 대학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준비의 과정으로 대학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문과인데 나는 로스쿨 갈 거야. 로스쿨 갈 거니까 일단은 대학 이름이나 좋은 거 따면 좋겠어. 그래서 철학과를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고 4년간 로스쿨을 준비해서 뭐 목표를 이루는 거 이런 것도 사실 전략상은 나쁜 게 아니죠. 본인의 목표가 로스쿨이니까 학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스쿨 준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목표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나쁜 게 아니지만 그냥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왔어. 거기는 합격할 수 있어. 그런데 조금 높은 대학은 내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대학 이름이 괜찮대. 그러면 또 주변 사람들이 옛날 생각하면서 야 대학은 학교 이름이지 막 이러면서 자꾸 펌프질을 하게 되면 적성에도 안 맞는 데를 가게 돼서 방황하고 휴학 복학 반복하고 사회 진출 늦어지고 나중에 경쟁력 떨어지고 그런 거보다는 학과 중심으로 좀 생각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얘기가 이거죠. 적성에 맞지 않는 한 칸 위의 대학보다는 내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세대 간의 갈등으로 향후 취업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을 살아가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게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신문사의 사훈이 밥, 일, 꿈이더라고요. 밥을 먼저 해결해야 일이 재밌어지고 일이 재밌어야 꿈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꾸 꿈부터 생각하잖아요. 그 꿈을 꾸려면 일단 밥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회사의 사훈인데 굉장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 신문사에 비해서 매출이 좋고 상황이 좋거든요. 그런 사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경제적인 독립을 우선 생각하시는 게 사실 진로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참 너무 욕심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고 먹고 살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자기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가 사회에 진입을 해서 더 나라가 잘 돼야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많게 되는 거니까 좀 거시적으로 양보할 거는 좀 많이 양보하고 정책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을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요즘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업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져서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일본 대학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일본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처럼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쭉 퍼져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우리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은 일본의 기업보다도 임금이 훨씬 더 높고 그만큼 이제 중소 중견기업과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아이들이 눈높이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경향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 기업 간 격차를 또 어떻게 줄이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인서울대학이 쉬운가? 대기업 입사가 쉬운가? 대기업 입사가 제 관점으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